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침에 인사를 드리고 오후에 또 찾아뵙게 됐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2주차에 진행될 종목 중에 하나를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차에는 센즈랩, 제이오, 이노진 이렇게 3개 종목의 청약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셋 다 아주 끌리지는 않지만 센즈랩은 공모가가 하단보다 낮게 확정이 된다면 저는 비례까지 좀 도전해 볼 만한 건덕지가 보이기는 한다 싶어서요. 먼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의 센즈는 시큐리티, AI, 네트워크, 데이터 for society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는 회사냐?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CTI라고 부른다고 해요. CTI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의 약자고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서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 위협들을 분석, 수집하고 사이버 범죄를 사전에 예측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범죄의 피해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고 그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도화된 보안 기술이나 CTI의 필요성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니 센즈랩 같은 사이버 보안 회사들에도 분명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센즈랩의 주력 사업과 주력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레이즈닷컴이라는 CTI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 플랫폼 내에서 전 세계의 신종, 변종, 사이버 위협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하루 평균 200만 개 이상을 수집하고 총 누적 건수로는 22억 개를 기록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18년 동안이나 회사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해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자체가 이 회사의 엄청난 경쟁력이 되겠죠.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악성 코드 내부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누가 이 악성 코드를 도대체 개발했는지, 어떤 공격 기법을 사용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침입했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범죄 현장에 남겨진 증거로 범인을 유추해내는 그런 프로파일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차별화되는 부분이요. 이 프로파일링 작업을 전문 인력, 막 해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진행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센즈랩에 따르면 이 학습된 인공지능은 기존의 전문 인력이 5일에 걸쳐서 식별해낸 악성 코드 관련 정보를 10분여 만에 분석해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핫한지는 이미 다 체감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충격을 안겨줬던 오브젠 또한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솔루션 업체였어요. 상장을 하면서 AI를 활용한다는 점이 좀 부각된 경향을 보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센즈랩에도 우선 관심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AI와 빅데이터 경쟁력을 기반으로 공공, 민간, 금융, 보안업체 등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국내의 CTI를 다루는 경쟁업체로는 대표적으로 SK숄더스, CQI, 이글루 코퍼레이션, 이스트 시큐리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CTI랩, T&D 소프트, 안랩이 최근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정도라고 하네요. 이 중에서 SK숄더스는 작년 초에 상장을 추진했다가 공모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결국에 상장을 철회했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센즈랩도 공모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가 관련된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우선 주요 사이버 보안업체인 SK숄더스, 이글루하고 실적을 비교해서 보시면 매출 규모로는 센즈랩이 가장 작기는 하네요. 근데 매출 원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에 있어서는 센즈랩이 가장 좋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회사들은 보안 관제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보안적인 역할로 CTI를 운영하고 있지만 센즈랩은 CTI 위주의 매출 구조예요. 특히 SK숄더스는 물리 보안 쪽, AD 캡스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도 해서 CTI 업체로만 보기는 좀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죠. 아무튼 CTI는요, 앞에서 봤듯이 데이터 기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수익이 되는 구조고 중간에 물리적으로 서버를 주고받거나 제품을 제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원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 업체 대비 이 부분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봤고요. 또 다른 이 회사의 경쟁력으로는 CTA 가입을 통해서 글로벌 수준의 인텔리전스 퀄리티를 인정받았다는 부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TA는 전 세계 유수의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보안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구성한 얼라이언스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숄더스와 센즈랩이 눈에 보입니다. 센즈랩은 특히 글로벌 보안 업체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국내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21년과 22년 연속 NET 국가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회사가 바로 센즈랩입니다. 신기술 인증이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서 그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제도거든요.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근데 이게 회사에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신기술로 최근에 미국에서 직접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하거든요. 이 기술 로열티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과는 조금 다른 루트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진출하는 게 아니라 특허 매각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 센즈랩의 보유 기술 특허를 출원한 뒤에 그 특허를 매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직접 진출보다 비용이 훨씬 절감될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진출이 성공적으로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 자금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현재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연간 2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뿐 아니라 비용을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어서 매출 원가가 더 낮아지고 이익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데이터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화되지는 않아서 회사의 실적도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21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듯 했지만 22년 3분기 기준으로는 다시 영업 적자, 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모습이죠. 이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은 4, 5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저는 CTI 업체로서의 빅데이터 AI 경쟁력이다. 또 특허 출원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 데이터 센터 건립을 통한 비용 절감,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기대 요소로 확 다가온 느낌이라 관심이 가기는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해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보안업체인 이글루라든지 관련주들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구글이 사이버 보안 회사인 맨디언트를 54억 달러나 주고 인수했다는 그런 뉴스도 기억이 났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둬야 할 섹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기업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공모 관련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총 37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8,500원에서 1,500원을 제시했어요.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공모 금액은 약 315억 원, 시가총액은 약 1,28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오늘 끝났겠네요. 청약은 6일부터 7일까지고요. 환불은 이틀 걸립니다. 2월 9일에 바로 되고요. 상장은 2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키움증권의 주관이네요. 자,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81.1%, 구주 매출 18.9%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의 주체는 센즈랩 자기 주식이에요. 즉, 자기 주식을 팔아서 챙기는 공모 자금은 다시금 회사로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신주 모집과 같은 효과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별 문제는 안 되겠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388만 7,500주,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5.73%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하단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모가가 만약에 하단보다 더 낮게 확정이 돼서 유통 시총이 200억 원대까지 내려간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기존 주주는 소액 주주들이고요. 비율은 1.24%로 매우 낮습니다. 이들의 매수 단가는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그 밖에 당장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전환사채, 전환상환 우선주는 없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같이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K사인, 사이버원, 수산 INT 이런 보안 회사들을 선정했는데요. K사인은 센즈랩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기도 합니다. 보통 최대 주주는 빼기도 하는데 그냥 포함시켰네요. 이들의 평균 퍼는 26.1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 대표적인 경쟁사로 언급이 됐던 상장회사인 이글루가 안 보이네요. 왜 뺐냐? 업종 분류상 유사성이 낮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도 유사한 사업 내용을 영위하고 있다면 분류와는 상관없이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할 때 25년 추정 순이익을 활용했어요. 20% 할인율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왔고요. 당연히 25년 매출과 순이익은 다소 공격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매출은 22년 대비해서 3.4배 증가, 순이익은 6배 증가. 이게 달성 가능하든 아니든 25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다는 건데 주당 평가가액에 적용한 할인율이 29.3%에서 12.7%밖에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은 태클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21년부터 22년까지 기술평가 특례 상장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은 40.60%에서 27.01%였어요. 그러니까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할인율을 적용한 거라서 공모가는 무조건 비싸다고 봅니다. 자, 유사 회사들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기준으로 펄을 계산했고요. 센즈랩은 그나마 양보해서 22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보세요. 센즈랩의 공모가 하단 기준의 퍼 무려 67.58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에 얼마나 기대치가 그득그득 담긴 건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보는 김에 CTI 경쟁업체인 이글루와 또 대표적인 보안 관련주 중에 하나인 SGA 솔루션즈의 퍼도 한번 참고를 해봤거든요. 계산을 하니까 이글루는 6.9배가 나오더라고요. SGA 솔루션주도 7배. 상대적으로 퍼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글루를 유사기업에서 제외시킨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주당 평가가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23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고요. 23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고요. 유사기업에는 이글루와 SGA 솔루션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3,788원이라는 계산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SK 쉴더스 분석할 때 사이버 보안 쪽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PSR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 그래서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23년 예상 매출액에 PSR 4.28배를 곱했어요. 4.28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 자, 구글이 인수했다는 맨디언트 PSR에 60%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구글이 인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57%를 부여했었기 때문에 그걸 빼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주당 평가가액은 3,880원. 우연스럽게도 앞에서 계산한 수치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PER로 보나 PSR로 보나 공모가 하단인 8,500원도 좀 비싸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10,000원 미만이라 밸류에이션을 떠나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센즈랩에 대한 제 총평, 제 생각은 공모가가 하단보다 낮춰진다면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회사는 오브젠처럼 AI에 포커싱이 맞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례까지 고려해보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공모가가 하단보다 낮춰진다면.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량과 한도 확인하고 끝낼게요. 이번에는 균등 물량과 한도가 좀 넉넉한 편입니다. 표 보시면 되겠고요. 청약 증거금은 확정되는 공모가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겠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내일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바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